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찬송가 편곡 있죠. 그거를 하다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이 막 어려워서 중간에 나가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오늘은 두 곡만 준비했어요. 느린 8분의 6박자 두 곡. 제가 공지에 좀 늦게 올렸어요. 원래는 일주일 전에 올리고 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어떤 곡을 할지 고민하다가 두 곡을 골랐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리고 방금 쳤던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 두 곡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좀 차근차근 해볼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게. 제가 지난 시간에는 다섯 곡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말도 빨라지고 설명도 깊게 못하고 좀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방송을 들으셨던 분은 혹시 그 제가 미리 알려드린 이론 공부를 좀 하고 오셨나요? 제 강의 영상 이거 꼭 보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네, 블랙 옷을 입으면 좀 날씬해 보이니까 네, 어쨌든 좀 공부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오셨나요? 어때요? 대답이 없다는 건 공부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일단, 네, 찬송가 200장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200장 펴놓고, 뭐 노트가 있으면 옆에 노트를 펴놓고, 아니면 연필 하나 들고 앉으셔서 같이 공부해봐요. 제가 이 편곡하고 이거 이제 이미지 만들고 그리고 연주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30분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아이디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앉아서 진득하게 편곡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이걸 좀 참고했어요. 진짜 필드웨이 스튜디오에서 저한테 광고비 줘야 될 것 같아. 네, 조금 참고했어요. 여기 이제 찬송가 전곡이 다 편곡되어 있는 악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걸 참고는 했는데 보다가 너무 재즈틱하고 너무 이제 예배 때 쓰기는 좀 어렵겠다 싶은 거는 좀 빼고 네, 적당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 네, 혹시 찬송가 편곡을 좀 공부하고 싶으시면 저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화성 분석하면서 여기에는 왜 이 코드를 썼지? 여기에는 왜 저 코드를 썼지? 이렇게 좀 공부하기 좋거든요. 그 피아노 악보로 되어 있어가지고 코드가 좀 재즈 코드로 어렵게 적혀 있어도 오른손 왼손 치는 악보가 같이 그려져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추천 아닌 추천입니다. 아, 네. 찬송가 리하모니 645. 좀 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이 스프링 안 돼 있는 걸 사가지고 이게 안 펼쳐서 보는 게 힘들어서 이게 잘랐더니 너덜너덜하고 있어요. 지금 다 쳐보진 못했는데 어떤 거는 좀 과하다 싶기도 하고 어떤 건 되게 예쁘다 싶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참고했다는 거. 네, 출처는 밝혀야 되니까 완전히 저한테서 나온 창작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러면 찬송가 200장 펼치셨나요? 이제 제 얼굴은 잠깐 빠빠이 하고 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F키예요. 먼저 F키의 다이아토닉 코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다이아토닉 코드가 뭐냐면 메이저 스케일 안에 있는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F 메이저 스케일 이 7개의 음만 가지고 3도씩 쌓아서 7화음을 만들어요. 그렇게 쭉쭉쭉 만들었을 때 나오는 게 자, 1도부터 7도까지
요거는 모든 키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1도 메이저 7, 2도 마이너 7, 3도 마이너 7, 4도 메이저 7, 5도 7, 6도 마이너 7, 7도 마이너 7, 이거는 외우시면 좋아요. 12키 정리하다 보면 또 외워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그 키마다 이제 음이 다르겠죠. F키의 1도는 F 음이 F죠. G키의 1도는 G죠. A키의 1도는 A죠. 이것처럼 F키의 3도는 A. 음은 찾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음, 네 번째 음, 메이저 스케일을 기준으로 해서 음을 찾아요. 근데 1도부터 7도까지 이 코드 배열, 이 다이아토닉 코드의 배열을 알고 있으면 그 음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F키의 3도 하면 세 번째 음은 라잖아요. A. 그리고 3도는 마이너 7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A 마이너 7 이렇게 조합이 되죠. 네. 이게 될 수 있으면 더 빨리빨리 이게 보여지고 셀 수 있고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제 강의 영상에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검색하시면 그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꼭 보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다이아토닉 코드 7개가 나왔는데요. 자, 이 다이아토닉 코드들도 다 각자의 기능이 있고 성격이 있어요. 자,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세요. 1도, 3도, 6도. 이 세 코드는 터닉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대표 코드는 1도. 1도의 대리 코드를 3도, 6도라고 봅니다. 파라도미라는 4개의 음을 가장 많이 공유하고 있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애들이에요. 터닉은 1도 대표 코드라고 했죠. 안정적인, 어디에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자, 파란색 보세요. 서브 도미넌트예요. 2도 마이너, 4도 메이저 7. 대표 코드는 4도예요. 4도 메이저 7. 왜 버금 딸림 화음이라고 하죠. 네, 그 4도의 대리 코드를 2도 마이너 7이라고 보는데요. 서브 도미넌트는 도미넌트를 꾸며주고 수식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요. 좀 터닉과 도미넌트의 중간 역할을 해준다고 할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미넌트, 노란색이죠. 5도 7이 대표 코드고요. 7도 마이너 7 플랫 5는 도미넌트의 역할로는 잘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대리 코드로 볼 수는 있어요. 도미넌트라는 기능은 굉장히 불안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1도로 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 코드의 기능에 대해서 또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또 제 영상에 코드 펑션, 코드의 기능이라고 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 화성학 강의를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서 쭉 순서대로 해놨거든요. 여러분 이제 화성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 화성학이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음악은 수학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음정을 세고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셀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리듬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화성학에 저 끝까지는 안 해도 돼요. 화성학의 산이 이만큼 있으면 그중에 우리가 자주 쓰는 건 요만큼이거든요. 네, 요만큼만 해도 괜찮으니까 제 재생 목록에서 화성학을 순서대로 보면서 공부를 해놓으시고 그거를 자꾸 적용해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화성 분석한다 그랬죠. 예쁜 코드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곡의 코드를 화성 분석해 보는 거예요. 얘가 무슨 키지? F키구나. F키에 자, 만약에 F라는 코드가 있어요. 그럼 이건 1도는 메이저 7이지. 뭐 이런 식으로 화성 분석을 하는 걸 하다 보면 이제 코드 세는 것도 도수를 세는 것도 빨라지고 이제 한 곡의 그 흐름을 보는 눈도 생기고요. 여러분 악보 안 보면서 코드 반주하는 거 약간 로망이잖아요. 악보가 없는데도 막
막 쳐. 그게 그 화성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머리로 생각해서 되는 건 아닌데 그 흐름이 뻔한 흐름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게 감각적으로 나오려면 그냥 뭐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필요하겠죠. 어쨌든 화성학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쭉쭉쭉. 네, 이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찬양의 기본 코드예요. 역시나 1도, 4도, 5도만 있죠. 네, 이 1도, 4도, 5도만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꺼번에 다 한 거를 바로 탁 띄워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이 두 단계로 나눠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첫 번째 밑에 보세요. 1전이랑 대리코드 그리고 251만 활용해서 여기를 한번 채워보자 라는 거예요. 1전이 뭔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자, F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F 코드에는 파라도가 있는데 이걸 첫 번째 자리 바꾼 모양으로 이렇게 가면 라도파 모양이죠. 자, 3음이 베이스로 되는 그 첫 번째 자리 바꿈 코드를 1전이라고 해요. 1전위. 자, 그러면 F/A는 이제 왼손이랑 같이 칠 때는 이렇게 되겠죠. 라가 맨 밑에 있고 F/A. 자, F를 치다가 F/A로 이렇게 F만 6박 혹은 뭐 8박 되게 길게 치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코드를 넣기에는 뭔가 불안하고 좀 삐끗날까봐 불안하고 어떤 코드를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 가장 만만한 게 1전입니다. 왜냐하면 F라는 코드는 똑같기 때문에 크게 부딪힐 일이 없지만 베이스만 바꿔주는 건데 베이스만 바꿔줘도 뭔가 다른 걸 치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F 한 코드만 쭉 치는 것보다 훨씬 변화의 느낌이 있어서 덜 지루하지 않거든요. 덜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1전이가 아주 만만하게 쓸만한 것들이에요. 근데 마이너 코드에서는 뭐 마이너 코드를 1전이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고 일단 메이저 코드 있죠. 그냥 C, F, G, 뭐 A 플랫 이렇게 메이저 코드만 일단 1전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대리 코드. 대리 코드는 방금 아까 제가 코드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거예요. 자, 1도가 나왔어요. 1도의 자리에 3도나 6도를 넣어보는 거예요. 4도의 자리에 2도를 넣어보는 거예요. 5도의 자리에 7도를 넣는 일은 잘은 없어요. 네, 근데 일단 5도는 떼놓고 이거는 외워두세요. 136, 24. 136, 24. 한 팀이에요. 136 한 팀, 24 한 팀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또 251이 있어요. 251은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일단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키의 251만 해볼게요. 자, F 키의 2 뭐예요? G 마이너. 그 다음 5도 뭐예요? C7. 그 다음 1도 뭐예요? F 메이저 7이죠. 자, 서브 도미넌트가 먼저 나와요. 2 마이너 7. 그리고 도미넌트가 나오죠. 5도 7. 그 다음 터닉. 이게 아주 이상적인 케이던스라고 하는데 서브 도미넌트가 먼저 나와서 도미넌트를 꾸며주고 도미넌트는 터닉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요 흐름대로 갑니다. 근데 251은 완전 5도씩 똑같이 하행하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어요. 251은 그 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쓸 때가 많지만 지금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요 키에 있는 251, G-7, C7, F 이렇게 251 요렇게만 한번 볼게요. 자, F 있었고 C가 두 마디예요. 그죠? 근데 그냥 C였다가
C7으로 갔죠. 원래 F키의 C는 5도, 5도는 7이에요. 도미넌트 7이에요. 근데 여기 5도가 있고 그 다음에 1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같은 기능은 아니지만 2, 5, 1을 만들어줘 보자. 자, 여기다가 G 마이너를 넣으면 2 마이너 7이 되잖아요. 그러면 멜로디가 크게 부딪히지 않고 앞뒤가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G 마이너 두 번째 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전이 한번 써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맨 끝에 여기는 1도, 4도, 1도. 자, 이것도 제가 설명한 적 많아요. 많은데 1도 베이스는 계속 1도인데 1도, 4도, 1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머무를 때 쓰기 좋은 코드 패턴이라고 했어요. 그 찬송가에서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 이때 끝나는 느낌이 드는 1도로 끝나는 느낌이 들 때 애매하게 머물러 있을 때 1도, 4도, 1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거 좋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멘트 같은 거 할 때 어디를 쳐야 될지 모르고 언제 멘트가 끝날지 모르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1도, 4도, 1도 1도 만약에 4분의 4박자라면 1도, 2, 3, 4도 1도 자, 베이스는 계속 F예요. 4도 플랫 F 이렇게 머물러 주는 거. 머무르면서 기다렸다가 뭐 갑자기 후렴을 들어가든 갑자기 노래를 시작하든 기도를 들어가든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1도, 4도, 1도. 예. 자, 이거 많이 했던 얘기지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1도 하고 네, 처음 들어오시는 분 더 반갑습니다. 네, 4도를 오른손이 코드를 칠 때요. 왼손은요. 오음이 예, 이렇게 올라가요. 한음 올라가요. F 그다음 B 플랫 슬러시 F 어렵지 않아요. 이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놓으면 이제 보혈 찬송 같이 빠르게 한 박씩 잠깐 바로 이렇게 탁탁탁 넘어가야 될 때 엄청 도움이 되겠죠. 자, 보세요. 이 달고 오면 그 말씀 이거는 5줄이죠. 근데 코드만 봐도 이제 멜로디를 또 생각해 봤을 때 보세요. 달고 오면 그 말씀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둘째 줄까지. 첫 번째 줄을 A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줄은 A랑 아주 비슷하죠. 근데 마지막만 달라요. 그래서 A 다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 다른 게 나왔죠. B.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다섯째 줄도 비슷하지만 전혀 약간 끝에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C 그리고 C1, A, A 다시, B, C, C 다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비슷하고 네 번째 줄, 다섯째 줄 비슷하고 세 번째 줄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이 곡의 흐름을 보고 뭐 A와 A 다시가 있으면 뭐 어떻게 똑같이 치는 게 괜찮을 때가 있고 A 다시일 때는 여기 조금만 다르게 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뭐 똑같이 치는 게 지루하다고 하면은 자, 아이고 봅시다. 세 번째 줄 볼게요. 여기에 F가 한 마디 있잖아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한 마디의 코드를 2개씩 쓰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규칙적으로 이렇게 2개씩 가는 게 괜찮고요. 여기는 뭔가 코드를 계속 넣기 부담스럽다. 그러면 한 마디의 코드가 하나씩이죠. 그 패턴으로 쭉 가면서 뭐 끝에만 살짝 달라진다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여기는 1개, 여긴 2개, 여긴 1개, 여긴 2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약간 일관성이 없다 그래야 되나? 네, 근데 세 번째 줄부터는 이렇게 코드를 2개씩 넣어봤어요. 근데 별거 없어요. 자, F 있죠? 그 다음 뭐예요? 1전이에요.
그 다음 4도가 원래 있던 그대로 놔뒀고, 자, F죠? 그냥 F 할 수도 있는데, F 슬러시 A 했어요. B 플랫이랑, 보세요. 베이스만 보세요. 파, 라, C 플랫, 라. 약간 연결성이 있죠. 파, 라. 막 이렇게 막 뚝뚝 뛰어다니는 것보다. 또 F예요. 근데 이걸 그냥 놔두고 또 일전이 써보는 거예요. 여기 4도 있고 또 일전이 쓰는 거예요. 그냥 F가 되게 자주 나오는데 일전이를 자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자, 그럼 네 번째 줄 볼까요? 자, C7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여기를, 자, 5도 7이 한 마디 전체를 차지하고 있을 때, 혹은 두 마디까지 길게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죠. 자, 5도 7은 항상 2, 5로 나눌 수 있어요. 2 마이너, 5도 7. 두 박씩 나눠서 써볼게요. 자, G 마이너에서 도라는 음은 써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는 이제 또 텐션을 제 영상의 텐션을 보면 각 키에 각 도수마다 써도 되는 음과 쓰면 안 되는 음, 텐션과 어보이드 노트 이런 게 다 나와 있긴 한데요. 일단 마이너 7에서, 자, G 마이너 7에서 도는 11으로서 네, 써도 되는 텐션이에요. 그다음 F, 약간 서스포처럼 칠게요. D 마이너가 나죠. F 코드의 대리 코드 6도. 6도 마이너예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딱 11시 땡 하자마자 바로 강의 시작해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 늦게 들어온 느낌이 나겠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가 봅시다. 자, 여기 F 하고 나서 여기에 D 마이너를 썼어요. 1전이를 F 슬러시 A 써도 돼요. 근데 F 슬러시 A 1전이 너무 많이 썼어. 지겨워. 대리 코드 한번 써볼까? 네, 1도, 3도, 6도 같은 기능이라고 했죠. 자, 잠깐만. 자, 3도 넣어볼게요. 자, 3도 A 마이너 좀 안 어울리죠? 대리 코드라고 해서 다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골라 쓰는 거예요. 6도 D 마이너가 훨씬 잘 어울리죠?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 B 플랫 4도니까 사실 메이저 7이에요. 그죠? 멜로디 라가 메이저 7입니다. 1전이, 그 다음 2, 5, 1, 6도 똑같아요. 자, 1전이 대리 코드, 그 다음에 그 키의 251만 사용한 거예요. 이것도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괜찮아요. 실제 대예배나 이럴 때는 여기서 더 하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뭐 청년부 예배나 뭐 수련회나 이렇게 찬양팀과 같이 할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이 해도 당연히 되겠죠.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둘, 셋. 두 번째 줄 끝났어요. 세 번째 줄.
이게 그냥 부드럽게 가는 아르페지오예요. 자, 요 코드에서 요 정도 편곡한 상태에서 이제 주법을 조금 해봅시다. 왼손 아르페지오 하면은요, 그냥 16 이제 8분의 6박자는 8분음표가 한 박이잖아요. 그럼 반박은 16분음표가 반박이에요. 16분음표로 그냥 계속 올라와도 돼요. 1, 5, 1, 2, 3, 5까지 가면 세 박이 가득 차거든요. 1, 2, 3까지 다 가득 차요. 이걸 다 쳐도 되지만 처음부터 아예 다 풀어 제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첫음을 좀 길게 빼면서 따 둘 셋 하나 둘 셋까지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오른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랑 같이 주고 받아야 돼요. 왼손만 아르페지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찬송가는 오른손에 이제 멜로디를 치면서 친다고 했을 때 오른손이 이렇게 짠짠짠 뭔가 이렇게 치고 있는데 굳이 왼손은 다 채울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왼손이 올라갔다 오른손이 칠 때는 왼손 빠져도 돼요. 그러니까 왼손이 처음만 따따따까지만 해도 되고 따따따따 다 올라가도 되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 쪽에 따다다다 바로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왼손 가만히 있어요. 따다다. 자, 이렇게 아예 멈춰 있는 것도 괜찮아요. 다 채우려고 너무 힘 들이지 마세요. 자, 따다다다다. 왼손이 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오른손이 받아서 하나, 둘, 셋. 코드가 이제 두 개씩 되면은 코드 바꾸는 것도 급급하기 때문에 근데 왼손이 할 일이 뭘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코드만 바꿔도 따따따. 만약에 채운다면 오른손이 정박을 지금 따다다 치고 있죠.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약간 클래시컬한 주법이라고 해야 되나? 쿵짝 약간 왈츠 같죠?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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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인데 쿵짝짝을 다 치진 않고 쿵짝 쿵짝 하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약간만 주법을 트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이걸 저라면 이런 약간 좀 특이하다 싶은 주법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만 섞을 것 같아요. 한 2마디 정도? 이렇게 길게 가지 않고. 네, 세 번째 줄 하고 네 번째 줄 갔대. 다시 돌아오고. 여기 다시 주법 틀고. 다시 원래는 네, 이런 식으로 8분의 6박자 느린 곡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쉬워요. 오른손은 멜로디를 치는데 여러분 찬송가에서 있는 2성부 이 4성부를 치는 연습이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돼요. 보면 이제 오른손을
3도, 4도, 5도, 6도 뭐 이렇게 멜로디를 살려서 한음을 더 넣어서 멜로디를 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 그냥 코드와 멜로디만 있을 때도 코드를 치면서 멜로디를 살려야 될 때가 있죠. 그럼 오른손이 한 멜로디를 치고 새끼손가락으로 치고 뭐 밑에서 한두 정도 더 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뭘 쳐야 될지 아예 감이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안 흘러갈 수도 있고 애드립 할 때도 뭔가 멜로디컬하게 빠밤빰 뭐 이렇게 넣고 싶은데 멜로디는 생각이 나는데 그 밑에 뭘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멜로디를 단음으로만 짜잔짠짠짠 이렇게 움직이면 되게 박력 없고 재미없고 그렇게 들리고 밋밋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찬송가 오른손 소프라노 알토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누르다 보면 그 멜로디에 어울리는 음이 뭔지 감이 생기거든요. 그 코드 안에 있는 뭐 코드 구성음이기도 하겠지만 멜로디가 흘러감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찬송가 4성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수평적으로는 멜로디가 되잖아요. 모든 성부가 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다 노래가 돼요. 네, 멜로디 소프라노만 노래가 되는 게 아니라 성가대 해보면 그렇잖아요. 수평적으로 다 멜로디가 되면서 수직적으로는 다 화성이 맞아야 돼요. 네, 이게 쉬운 게 이렇게 편곡한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이제 화성적으로 맞기도 하지만 이 흘러가는 흐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찬송가 사성 붙이는 연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반주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반주는 즉흥 연주잖아요. 즉흥으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 없던 무언가가 갑자기 막 하늘에 계시를 받아서 툭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쳐봤던 거, 내가 언젠가 봤던 거, 들었던 거, 그런 거 흉내내 봤던 거, 그런 뭘 해봤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만큼 소스가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찬송가 편곡을 잘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재즈틱하게 재즈 피아노 느낌의 찬송가를 많이 치고 찬송가 편곡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곡을 많이 들어보고 화성 분석도 해보고 그런 편곡된 악보집이 있으면 악보도 쳐보고 그 코드대로 내가 코드 반주도 한번 해보고 나는 이런 펑크 리듬의 곡을 너무 잘 치고 싶어. 너무 좋아. 그러면 그런 류의 음악을 자꾸 듣고 그걸 흉내내보고 어떻게 저렇게 치는지 분석도 해보고 이런 일련의 그 과정이 있어야 이게 나중에 즉흥적으로 나오지. 그냥 가만히 제가 던져주는 것만 여러분이 쏙 받아먹는다고 이게 즉흥적인 상황에서 나오진 않아요. 너무 뼈 때리는 말 같긴 한데 하는 만큼 뭐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레슨을 노래도 해봤고 작곡도 해봤고 피아노도 해봤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건 노래 같아요. 타고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습관이 되게 중요하고 노래는 10번 연습한다고 10번만큼 늘지 않더라고요. 물론 연습을 많이 하면 당연히 늘긴 하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피아노 같은 악기는요. 물론 이런 사람이 있어요. 10번을 연습을 10번을 연습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수치적으로 한 단계가 있다고 합시다. 10번을 연습하면 한 단계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번을 쳐야 한 단계가 성장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100번을 치면 그 횟수가 되면 늘긴 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악기는 일단 하는 만큼 어쨌든 늘어요. 그 속도가 다른 사람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냥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100번을 쳐야 느는 사람이야. 그러면 100번을 치면 돼요. 치면 되는데? 그게 네, 치면 돼요. 참 쉽게 말하죠.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참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너무 채팅이 없는데? 너무 반응이 없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은 아이패드도 여기 켜놓고 그래서 몇 명 들어와 있는지 봐가면서 하고 있어요. 60명 들어와 있는 것 치곤 너무 말이 없는데 너무 집중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예, 명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치가 있잖아요. 지금 강의 코드 편곡하다 말고 지금 약간 잔소리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표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윤쌤처럼 치고 싶어 라는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이만큼 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시간만큼 쌓아와야겠죠. 적어도. 제가 만약에 제가 근 한 28년 정도는 친 것 같아요. 피아노를 늘 치고 있진 않았지만 그 세월이 그 정도 됐어요. 그러면 내가 28년 동안 만약에 10,000번을 쳤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적어도 10,000번을 쳐야 저만큼 칠 수 있겠죠. 적어도. 저도 어떤 목표하는 제가 동경하는 뭔가가 있어요. 저는 좀 약간 재즈 피아노를 잘 치고 싶은데 흉내는 내겠는데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되게 핑계가 저도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핑계가 많아요.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핑계가 있어요. 진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애 둘 보면서 이 방송도 겨우겨우 하고 있고 레슨도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연습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어쨌든 제가 그분들의 내가 동경하는 그분들의 목표치에 다다르려면 그분들이 친 만큼 그 분야의 것들을 그만큼 쌓아야겠죠. 네. 근데 그만큼 쌓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혹은 시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선생님처럼 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칠 수 있어요? 얼마만큼 해야 그 정도 칠 수 있어요? 한 1년 배우면 될까요? 이렇게 쉽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만약에 1년 동안 제가 28년 동안 친 만큼 1년 안에 많이 그런 횟수가 많고 그런 경험치가 많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완벽하게는 어렵겠죠. 그래도 비슷하게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레슨을 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최대한 많은 곡을 쉽게 소화할 수 있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슨할 때 한 곡 한 곡 레슨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 방법으로 이런 곡들을 칠 수 있으니까 칠 수 있어요 라고 던져줘요. 그럼 숙제는 한 곡이지만 정말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많은 곡을 충분히 연습하겠죠. 복음성가곡? 복음성가곡이 뭐죠? CCM 찬양, 예배곡? 성가곡? 뭘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열심히 하란 얘기입니다. 네. 열심히 화성어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열정 있는 책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제가 늘 하는 찬양집이죠. 그냥 코드 악보집을 보고 연습하시는 것이 다양하게 연주하는 방법은 그런 책이 저한테 있진 않아요. 그냥 그 방법을 계속 가르쳐 드리는 것뿐이지. 네. 어쨌든 화성학도 그렇고 저는 처음 피아노 배울 때 좀 열정이 넘치는 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언제 내가 이 레슨을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선생님한테 빼먹을 거 다 빼먹으려고 막 이를 악물고 했던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잠깐 어렸을 때 열정이 넘칠 때. 네, 찬송가 말고 CCM.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코드 반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찬송가 코드 편곡이고요. 늘 제가 했던 게 이제 CCM 찬양 이잖아요. 코드 반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이전에 했던 방송도 보시고 강의했던 영상도 다 보시고 네, 책을 추천해 드릴 만한 거는 없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사본 게 없기 때문에 몰라요. 네, 필요하시면 강의를 앞에서부터 그냥 재생 목록 순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네, 이제 2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뭔가 복잡하죠? 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도 자꾸 옆길로 새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여기 봅시다.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막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네, 화성학
이거 좀 약간 중급으로 올라온 거예요. 자, 여기 이번에 보면 세컨더리 도미넌트라는 게 있어요. 세컨더리 도미넌트라는 것도 영상이 있습니다.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분명히 있어요. 자, 완전 5도 하행하는 거예요. 완전 5도 하행하는데 우리가 251, 극히의 251이 있잖아요. 근데 1도를 위한 251 뿐만 아니라 2도, 3도, 4도, 5도, 6도 나도 도미넌트를 갖고 싶어, 짝꿍을 갖고 싶어 해서 짝꿍들을 갖고 온 거예요. 말이 뭐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영상을 꼭 보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다시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줄부터 봅시다. 자, 요 코드 있죠. G/F, B 플랫 마이너/F. 왜 이걸 쳤을까? 왜 이게 나왔을까?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치다 보니까 이게 예쁘더라고요. 저 필데이브 저 책에서도 저 책을 보기 전에도 제가 이렇게 쳤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베이스는 그대로 F 그대로죠. 근데 코드만 바뀌어요. F키에서 G라는 코드는 있게 없게요? 없어요. F키에서는 이 도는 마이너예요. G 마이너여야 하는데 G가 나온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난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해요. 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니야. 메이저 스케일 안에 있는 코드가 아니야. 그게 지금 많이 나와요. 자, 보세요. 쳐볼게요. 예쁘죠? 자, 베이스음이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걸 페달 포인트라고 해요. 마치 페달을 밟고 있듯이 베이스가 계속 머물러 있는데 오른손은 코드가 계속 바뀌죠. 네, 저 그런 전통 화성학의 그 용어는 제가 잘 몰라요. 변성함이 뭔지 몰라요. 자, 그다음 B 플랫 마이너. 이거는 F키에서 봤을 때 4도 마이너죠. 자, 이거 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1도, 그다음 제가 4도, 1도, 4도, 1도, 4도 베이스 그대로 있고 이거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 4도 자리에 4도 마이너를 넣어볼까요? 1도, 4도 마이너예요. 4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4도 마이너를 넣으면 이런 느낌이 나요. 도 마이너. 이걸 아까 서브 도미넌트라는 기능 봤죠?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자, 멜로디랑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자, B 플랫 마이너는 이거잖아요. 여기서 도를 넣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멜로디가 원래 도 솔솔인데 약간 멜로디를 틀어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자, F로 그냥 쭉 가도 돼요. 자, 여기 제가 표시를 안 했네. 여기는 이것도 세컨더리 도미넌트예요. 네, 이 파란색으로 표시했어야 되는데, 자, D 마이너를 위한 세컨더리 도미넌트예요. 자, A7에서 완전 5도 하행해서 D 마이너로 가죠. 근데 이게 자, 두 번째 줄을 보지 않고 얘가 툭 먼저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아마 처음에 없는 상태에서, 자, 여기 뒷부분을 먼저 편곡을 해놓고 보니까 여기가 심심하네 하면서 여기 A7에 들어간 거지. 그냥 A7 먼저 생각나서 그 다음에 D 마이너 넣은 게 아니에요. 자, F 대신에 대리 코드인 D 마이너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D 마이너를 위한 5도 7에 여기 넣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멜로디가 도예요. 도. A라는 코드는 도가 샵이잖아요. 근데 멜로디가 도예요. 그럼 A 마이너 쳐야 되나? 그러면 도미넌트가 아니잖아요. 도라는 음은 A7에서는 샵 9이에요. 샵 9. 그래서 샵 9을 넣은, 자, 3칠음.
도를 살리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저는 안 넣은 게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넣어봤어요. 자, 그다음 쭉쭉 볼게요. D 마이너 다음에 자 F 샵 디미니시 7을 넣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 C하고 여기 C하고 바로 C7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다가 G 마이너를 넣었었죠. 근데 이걸 2, 5, 1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를 7을 써가지고 세컨더리 도미넌트 C7, 5도 얘를 위한 세컨더리 도미넌트로 여기를 채워줄 수 있거든요. G7이에요. 근데 G7이라는 거는 이렇게 F 슬러시 G, 4도 슬러시 5도로 변형해서 쓸 수 있다고 했죠. 멜로디가 라니까 아니다. 멜로디 라죠. 그러니까 라니까 F를 쓰면 멜로디도 살릴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G로 가기 전에 베이스가 G잖아요. G로 가기 전에 D 샵 디미니시 F 샵 디미니시 7을 쓰면 자, 제가 상행 디미니시 7이라는 말 했었죠. 네, 반음 밑에서 올라가는 반음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디미니시 7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D7 플랫 9이랑 똑같은 보이싱이에요. 왼손 베이스가 F 샵인 거 빼고는 오른손 똑같아요. D7 플랫 9. 자, 이 텐션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F 샵 디미니시 7이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베이스를 F 샵으로 준 거죠. F 샵에서 G로 가기 좋게. 네, 자, D7도 마찬가지예요. 이 G7을 위한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되죠. 아, 그런데 여기 제가 참 급하게 하느라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요.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하지 않고 어쨌든 의미는 비슷한데 아니 익스텐디드 도미넌트라고 해요.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해결되는 코드, 해결해서 가는 요 코드가 다이아토닉 코드일 때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F 슬러시 G7은 F 키 안에 없는 코드죠. 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니죠. 그래서 이 해결되는 코드가 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니면 이거를 익스텐디드 도미넌트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용어가 많죠, 여러분. 뭐 그냥 다 결국은 완전 5도에서 하행하는 7이에요. 네,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화성학 책 같은 거에 보면은 그게 명확하게 분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찝는 거예요. 자, 그러면 D, F 샵 디미니시 7하고 여기 5도 왔고 G7 왔고 그 다음에 여기 C7을 또 나눠서 B 플랫 슬러시 C 뭐야 이거 슬러시 어디 갔어? B 플랫 슬러시 C 그 다음에 C7 플랫 9이에요. 이거 또 왜 지워졌어? 네, 그냥 C7으로 쭉 가는 건데 이걸 약간 틀어서 변형해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별거 아니에요. 4도 슬러시 1도죠. 네, 그냥 1도로 딱 갈 수 있는데 4도에서 약간 머무르면서 내려가는 느낌.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두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 F 슬러시 G G B 플랫 슬러시 C 플랫 9 4도 1도 하고 짠! 자, B 플랫 슬러시는 뭐예요? F로 가려고 할 때 1도로 갈 때 4도 슬러시 5도 자 5도 7의 변형이에요. 자 쾅 하고 F로 갑니다. 이게 가요. 근데 자 여기 길죠. 따다 짠. 두 번째 마디 B 플랫을 꼭 쓸 거야. 그럼 이 B 플랫을 위한 2, 5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세컨더리 도미넌트예요. 자, 그다음 대리코드. 이것도 세컨더리 도미넌트인데 베이스 음도 계단처럼 F 샵을 써서 G로 갑니다. 자, G 마이너는요 B 플랫 코드의 대리 코드예요. 자, F 원래는 F는 1도예요. 그죠? 자, 여기에 뭐 또 파란색이 뭐 적혀 있죠. 자, 여기를 4도를 쓰려고 해요. 원래는 C7인데?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 B 플랫 메이저 7으로 전혀 다른 기능으로 설정을 해봤어요. 그럼 자, 이 B 플랫 메이저 7을 위한 또 2, 5, 1
251. 세 번째 줄 마지막 마디 볼게요. 251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B 플랫 메이저스 하고 그 다음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4도 마이너, B 플랫 마이너. 그냥 베이스 음 없이 하면 이렇게 치면 되는데 또 일전이 한 모양이 또 예쁘더라고요. 그죠? B 플랫 슬러시 F를 쓴 이유는 어차피 그냥 F 코드인데 멜로디가 B 플랫 음이어서. 그 다음에 대리 코드 6도. 자, B 플랫의 대리 코드 G 마이너, 4도의 대리 코드 2도를 씀으로써 251이 만들어지죠. 마지막 줄이에요. 그다음 자, 여기도 A7도 세컨더리 도미넌트, D7도 세컨더리 도미넌트예요. 얘도 지금 이것도 표시를 안 해놨네. 자, 이거 완전 5도 하행하죠? 이건 베이스는 파, 미, 레 내려오게 계단으로 만들어준 거. 그리고 2 여기서 이렇게 일전이 써도 될 것 같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베이스 그대로. 네,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치는 거 보니까 예쁘죠? 예쁘게 들리죠? 들리긴. 네, 이제 한 곡 두 곡만 한다 그래도 시간이 많겠지 했는데 한 곡 끝내는데 지금 1시간 다 됐어. 두 번째 곡은 좀 더 쉬울 거예요. 좀 많이 편곡 안 했어요. 네, 두 번째 곡. 네, D 플랫 키예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찬양을 다른 키로 그냥 D 키나 C 키로 바꿔서 할까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음악 미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키가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해서 키를 바꾸잖아요. 낮추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건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 혹은 연주하는 사람의 편의에 맞춰서 키를 옮기는 건데 사실은 그 키만 갖고 있는 고유의 색이 있어요. 내가 이 곡을 D 플랫 키로 쳤을 때랑 D 키로 쳤을 때랑 뭔가 미묘하게 느낌이 달라요. 좀 D 플랫 키가 이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좀 더 약간 아름답다는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거랑 뭔가 갑자기 확 밝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갑자기 불이 탁 켜지는 느낌? D키로 바꿨을 때. 그러니까 키를 올리고 내리는 게 편하고 편의에 맞춰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 원곡의 느낌을 살리는 데는 원래 그 키가 제일
일걸요. 그걸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듣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찬송가를 항상 키를 바꿔서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편곡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키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D 플랫 키를 지켜서 한번 해볼게요. 자, D 플랫 키의 다이아토닉 코드입니다. 1도부터 7도까지는 똑같죠. 1도 메이저 7, 2도 마이너 7, 3도 마이너 7, 4도 메이저 7 이렇게 똑같아요. 자, D 플랫 메이저 7, E 플랫 마이너 7, F 마이너 7, G 플랫.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기만 해도 저걸 어떻게 치지? 싶죠. D 플랫 메이저 7 어떻게 손으로 잡는지도 모르겠다, 막막하다, 그럴 수 있어요. 이 플랫 키는 이제 특히 워십곡에서는 거의 안 치죠. 근데 찬송가에서는 플랫이 5개도 붙고 4개도 붙고 하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거 방송 끝나고 이거 D키로 다 바꿔서 쳐보셔도 돼요. 근데 D 플랫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고유의 색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능대로 나눠볼게요. 1도, 3도, 6도가 터닉이에요. D 플랫 메이저 7, F 마이너 7, 그리고 B 플랫 마이너 7. 그리고 E 플랫 마이너랑 G 플랫 메이저 7 얘네가 이제 서브 도미넌트. 그 다음에 A 플랫 7, C 마이너 7 플랫 5 도미넌트인데 아우 복잡해라. 하지만 여기도 1도, 4도, 5도밖에 없어요. 1도, 4도, 5도밖에 없어요. 근데 플랫이 막 붙으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죠. 네, 이것도 1단계. 자, 첫 번째 단계 해볼게요. 1전이 대리코드 251만 사용하는 건데 1전이 되게 많이 썼어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같은 경우에 엄청 진짜 느리게 부르잖아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느리게 부르는 것 같아. 네, 그래서 한 코드가 길면 굉장히 지루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1전이 D 플랫 1전이, G 플랫 1전이. 여기서 대리 코드를 썼는데요. 하고 여기에 지금 6도 넣었잖아요. 근데 3도를 한번 넣어볼까요? 파예요. 마침 멜로디가. 그러면 3도인 F 마이너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뭔가 대리 코드인데 이상하죠. 1도의 대리 코드 3도도 있지만 사실 6도를 좀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건 괜찮잖아요. 그죠?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1전이 대리 코드. 자, 근데 A7, A 플랫은 5도잖아요. D 플랫 키 5도. 자, 5도 7이 이렇게 길게 있을 때는 251으로 쪼갤 수 있다 그랬죠. 251으로 멜로디가 또 마침 맞으니까. 자, A 플랫 7이라고 적혀 있지만 뭐든 도미넌트 7이 적혀 있으면 항상 변형해서 친다고 했어요. 서스포 느낌으로. 서스포 7으로. 근데 저는 add to 넣어서 약간 G 플랫 슬러시 A 플랫 같기도 하면서 멜로디는 B 플랫 지켜주면서 서스4에서 3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두 번째 줄. 자, 여기는 D 플랫이 너무 긴데 여기 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1전이 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D 플랫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전이 해버리면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수 있어요. 1단계를 한 거는 지금 요 1단계까지 밖에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론 보통 대예배나 공예배에서는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 1전이는 아껴뒀다가 요 뒤에서 쓰는 거죠. 세 번째 줄이에요. 1전이. 똑같아요. 자, 보세요. 얘는
곡의 구성을 보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고 A 부분이라고 첫 번째 줄 했을 때 이 두 번째 줄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마지막 마디만 달라요. 그래서 A 다시 그러면 바바바바바바바바 하는 부분은 세 번째 줄은 아예 다른 B. 그다음 여기는 지금 이 마지막 줄 두 번째 줄이랑 똑같거든요. 그죠? A A 다시 B A 다시 보통 이런 패턴이 많아요. 이런 흐름이 많아요. 제가 저는 여기서 뭐 A와 A 다시, 뭐 A 다시와 A 다시에 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쳤어요. 근데 지루한가요? 별로 안 지루하지 않아요? 사실 이 찬송가를 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지루함은요. 코드가 단순해서일 수도 있지만 주법이 단순해서일 수도 있고 내가 잘 못 쳐서일 수도 있고 네, 그래요. 코드가 빵빵하게 많이 바뀐다고 화려한 거 아니고 코드가 단순해도 예쁘게 주법을 예쁘게 만들어서 치면 그것만으로 화려한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우리가 찬송가를 언제나 화려하게 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지루하지 않게 치기 위해서 주법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하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걸 저는 연구하는 입장이잖아요. 여러분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레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법을 한마디를 딱 제시해주고 요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세요. 이렇게 해서 주법을 익혀요. 어떤 리듬이나 주법을 익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법을 손에 익히는 식으로 레슨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연습하실 때 뭔가 제가 뭐 이 유튜브 강의로 뭘 하나 배우셨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한 곡 해보고 그 비슷한 곡을 또 해보고 그 배워서 새롭게 배운 거는요. 항상 적용을 많이 해볼수록 내 것이 되거든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치네 하고 끝내면 저 사람 것 되는 거고 저 사람 저렇게 치네? 나도 저렇게 쳐볼까? 하고 계속 그걸 치려고 하면 비로소 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중학교 때 누군지 기억도 안 나. 어떤 언니가 이렇게 글리산드로 쭉 치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끌고 왔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 손톱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온갖 방법을 다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난 제일 안 아프네 하고 내 스스로 전 딱 한 번 봤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 그냥 멀리서 봤어요. 저의 레슨 장소는 부천입니다. 그리고 뭐 화상 채팅으로도 레슨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배웠어요. 근데 이거 어느 박자 해야 되지? 그냥 그 기억만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그걸 제 걸로 만든 거예요. 옛날 방식이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생명 이렇게 치다가 따다바밤 바바밤 둘셋 생명 이걸 처음 성공했을 때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카피가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사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봐요. 노란색 별로 없죠. 제가 많이 편곡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희한하게 12시쯤 되면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는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여시는 걸까? 네. 지금 이렇게 끝날 타이밍이 다 되어 가지만 여러분 점심시간이라서 이제 이걸 켜놓고 밥을 드시는 건가요? 네. 레슨비요? 비밀인데. 이러면서. 지금은 좀 저렴하게 하고 있어요. 저렴한가? 하는 사람마다 기분은 다르겠죠? 제가 그 레슨 공지 링크가 모든 영상에 있거든요. 그 공지를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레슨비는 얼마인지 다 적혀 있거든요. 그거를 어디서 보냐면 이 영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상이 있으면 영상 밑에 제목이 있고 여기 화살표가 아래로 표시돼 있어요. 세모가. 그 보면 그게 게시글이 돼요.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무슨 글들을 막 적어 놓거든요. 뭐 링크를 건다거나 뭐 이렇게 글을 적는데 그 글에
그 글 중에 맨 위에 이제 레슨 공지라고 있어요. 그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레슨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네, 자 노란색 저 첫째 줄은요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두 번째 줄 볼까요? 여기 4도잖아. 여기 1도 대신에 여기 3도 드디어 3도 한번 쳐보자. 자, 3도, 6도 이렇게 1도만 있던 곳에 대리코드로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이제 세컨더리 도미넌트로 자, 두 번째 줄 해볼게요. 자, 다시 해볼게요. B 1전이 G 플랫. 자, 세컨더리 도미넌트인데 슬러시 미를 해가지고 1을 해가지고 파로 가는 계단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멜로디가 레 플랫이니까 자연스럽게 플랫 9을 치게 돼요. 그 다음 F 마이너 그대로 갑니다. 빠바바바바바 하고 여기도 대리코드 그 다음 그대로. 이걸 그냥 4도로 쳤을 때 랑 이 마이너를 2도 마이너 아니다. 6도 마이너 대리코드를 침으로 해서 약간 마이너틱한 느낌으로 갔다 오죠. 자, 이 F7이 왜 나왔을까요? F7이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얘 B 플랫 마이너가 먼저 나와서 여기 밋밋하네 하고 여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B 플랫 마이너, D 플랫에 이것도 대리코드에 여기 앞에 대리코드 마이너로 했으니까 이 마이너틱한 분위기로 한 줄을 일관성 있게 쭉 가는 거죠. B 플랫 마이너 쓸 거니까 그거에 대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쓰는데 자 여기서도 라 플랫이라는 F라는 코드랑은 전혀 상반되죠. 자 F는 8화도인데 라 플랫 쓴다는 건 F 마이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컨더리 도미넌트에서는 도미넌트에서는 라 플랫을 샵9이라는 텐션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얘 샵9이고 밑에는 3칠음이에요. F7의 3칠음에 샵9. F 마이너도 대리코드죠. 그 다음에 B 플랫 마이너로 가는데 그 사이에 F 슬러시 A를 넣어줬잖아요. 얘도 사실 세컨더리 도미넌트예요. 7으로 보면. 그리고 베이스도 라를 써서 계단을 만들어주는 거. 자 그리고 내 기도하 할 때 여기에 계단으로 베이스를 같이 가주니까 예쁘더라고요. 세 번째 줄. 끝났어요. 네. 두 곡 하니까 두 번째 곡은 너무 빨리 끝났네. 첫 번째 곡은 엄청 오래 걸렸는데. 네. 이렇게 해봤어요. 어떠세요? 좀 찬송가 편곡이 여전히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으신가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잘 안 되더라도
이거를 그럼 제가 해드린 거를 가지고 연주해 보세요. 편곡되어 있는 대로 쳐보는 것도 나의 소스가 돼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편곡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 찬송가 편곡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 그렇게 코드 편곡하는 거 앞에서 해주시면, 와, 이런 신세계가 너무 멋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찬송가를 앞에 두고 딱 앉는 순간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뭐 완벽하게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편곡되어 있는 곡들을 많이 듣고 많이 쳐보니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감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네, 어렵긴 하지만 네, 한번 1단계라도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가 예배 반주를 할 때 즉흥적으로 딱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1전이 정도는 나와야지. 1도, 4도, 1도 정도는 나와야지. 그죠? 그 정도는, 근데 보통 이제 해야지 생각하면 할 수 있더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 봐요. 다들 잘 하시던데. 네. 1단계부터 도전해보세요. 2단계는 차차. 차차 합시다. 차차. 네. 저도 예배 전에 뭐 한 15분, 20분 정도,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를 안 해가지고 준비 찬양도 없고, 그러니까 전에 부르는 찬양도 없고 그냥 계속 반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칠 때요, 1단계 정도의 느낌으로 쳐요. 어른들이 다 계시고 하는데 마치 너무 이제 2단계까지 해버리니까 약간 나를 뽐내는 느낌이 나요. 내 자격지심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듣기에 그런 게 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하다가 그런 거, 내가 치는 코드나 그런 게 거슬리거나 거기에 귀가 쏠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내 역할인데 너무 오버하지 말자. 네, 그럼 예전에는 진짜 많이 오버했거든요. 오버하고 싶고 막 나 잘하는 거 막 보여주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이에요. 새벽 반주 내일 무슨 요일? 목요일 새벽 반주. 새벽기도 반주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박수 받아요. 전 주일 예배 반주보다 새벽기도 반주하는 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 새벽기도 반주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억지로 제가 요일을 일주일에 2번 정해가지고 반주를 했어요. 일부러. 자의반 타의반이긴 했는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새벽기도 안 갈 것 같아서, 아가씨 때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일 예배도 겨우 가고 있어요. 못 간 지 몇 주야. 애기들이 있으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제가 차 운전을 아직 잘 못해가지고 남편이 뭐 출장 갔거나 그러면 또 못 가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꽤 라이브 강의를 많이 했어요. 이제 슬슬 뭐가 이제 동날 때가 됐는데 다음 주엔 또 뭐 하죠? 다음 주엔 또 뭐 하지? 또 고민이 돼요. 여러분 늘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그중에 제가 할 수 있을 만한 걸로 해야 되는데 뭐가 좋지? 제가 하나 고백하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약에 한 80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저는 지금 이 80 안에서 계속 우려먹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디서 배운다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 실력이 여기서 멈춰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 분들이 사실 이 영상을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해요. 여기서 더 변하고 싶은데, 더 업그레이드 되고 싶은데 또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시간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누구한테 배우고 싶어도 지금은 좀 그래요. 우리 이제까지 늘 찬양곡을 했어요. 찬양곡, 가요곡 했다가 이번 주랑 저번 주만 찬송가 했어요. 코드 보이싱. 코드 보이싱을 우리 했지 않아요? 그죠? 보이싱은 해도 끝이 없는데
진짜 보이싱을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똑같은 코드를 치는데 보이싱이 탄탄하고 다양한 사람은 이렇게 그냥 누르기만 했는데도 멋있어. 복사? 무슨 뭘 복사? 뭘 복사하시죠?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블로그에 올릴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업로드하면서 또 게시글 네, 아래 이 세모를 누르시면 제가 링크를 쭉쭉 할 거거든요. 제가 오늘 제가 띄워드린 이 코드 이미지들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크게 보실 수 있고 이미지도 저장하실 수 있어요. 네, 보이싱은 코드를 잡는 모양을 말해요. 이것도 C고 이것도 C고 이것도 C고 이것도 C고 이것도 C고 이것도 다 C예요. 아, 제 오른손을 똑같이 복사하려면 근데 그런 보이싱 카피가 또 여러분에게 엄청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보이싱을 치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뭘 배우면 그거를 늘 내가 반주할 때마다 그걸 넣으려고 했어요. 처음 세븐 코드를 배웠을 때 네, 세븐이 보이면 무조건 쳐보려고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에드2를 배웠으면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쳐보고 약간 좀 실험 정신이 처음에 투철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이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 고등학교 때 대학교 20대 초반 때 지금은 예전에는 음악도요 막 좋은 노래 막 찾아서 듣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멜론 차트 CCM도 멜론 차트에 그냥 1위부터 몇 위까지 그냥 그것만 계속 듣는다거나 누가 선곡해 놓은 멜론 DJ 이런 걸 듣는다거나 이래요. 늙었나? 죄송해요. 점점 이렇게 그런 열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네, 그런 걸 내가 인식하고 더 새로운 걸 찾으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좋은 노래, 내가 좋아하는 노래 우리 같이 해봐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장르, 좋아하는 노래들을 정말 팝, 저기 브리티시 팝, 저기 남미 음악 정말 세계에 너무 멋있는 아티스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주옥 같은 아티스트, 그런 주옥 같은 곡들을 멜론 차트에서 찾지 말고 막 뒤져서 찾아봐요. 네, 막 추천곡도 들어보고 와 이런 막 저는 한번 꽂히면은 그 곡을 계속 듣거든요. 한 곡 반복을 계속 하는데 요즘은 거의 차트 안에서 그걸 찾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검색도 많이 해보고 보사노바 한참 빠져있을 때 보사노바 이렇게 막 검색해보고 그런 대표 아티스트 다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매달 새로운 노래가 저는 레슨을 한 사람한테 꾸준히 받은 적이 거의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재즈 피아노를 3개월이었나 6개월이었나 정도 잠깐 배웠었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대학교 전공 시간에 배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개인 레슨을 받듯이 그런 식의 레슨이 아니라 뭔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가지고 그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1대1 레슨도 좀 이렇게 레슨 형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배움에 대한 갈망이 늘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재즈 피아노 선생님 찾아가서 배우긴 했지만 금전적인 학생이 알바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오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거의 80%는 독학이었던 것 같아요. 독학, 네, 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해주셔서 네, 매달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그 노래를 많이 들어도 보시고 익히시고 그렇게 내 레파토리가 쌓여가는 거예요. 한 곡을 제대로 카피해 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곡이 나올 때마다 그냥 손이 쫙 쳐지는 거죠. 특히 전주 같은 찬양팀 할 때는 전주 같은 거 따야 되잖아요. 어렵지만 따야 되는 거 있죠. 한 번 할 때 제대로 카피해 놓으면 두고두고 편해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대충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그 곡 할 때 또 완전 백지화 돼가지고 기억 하나도 안 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배워서 남주시니 제 고등학교 때 이게 못 그때 한참 나중에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그 원베네딕트 선교사님의 그런 거를 제가 되게 이렇게 꿈꿨었거든요. 배워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는 인생이 되자 막 이런 막 고등학교 때 막 열정 넘칠 때 막 그렇게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막 이랬었는데 네. 매주 숙제가 한가득 맞아. 찬송가도 하고 찬송가 이제 안 하려 그랬는데 네. 찬송가도 있고 CCM도 있지만 또 가요도 하고 재즈도 해보고 팝도 해보고 하고 싶은 건 많아요. 근데 저번처럼 다시 곡을 가지고 한 곡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하고 빠른 곡에서 자연스럽고 꽉 차게 왼손 반주하고 싶은데 왼손 반주 그렇죠. 사실 그 리듬을 채우는 거를 사실 왼손과 내성부로 하는데 자연스럽고 꽉 차게 하고 싶은데 네, 처음부터 이제 약간 너무 채우려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기본을 놓칠 수 있거든요. 일단 내가 1, 2, 3, 4 그리고 8비트 혹은 셔플 그런 리듬이나 비트가 안정감 있게 가고 있는가 그거 먼저 체크하세요. 단다단다단다든 따가다가 16비트든 어쨌든 그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야 채우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안정감을 잃어버리면 리듬은 빼빼빼 안 돼요. 그리고 보이싱이 채워지는 느낌이 리듬으로도 쪼개지지만 이 보이싱의 그 예쁨으로 채워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듬은 제 영상 중에 8비트 빠른 곡, 16비트 빠른 곡, 8비트 셔플 뭐 이런 거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 외에 또 어려운 곡들 있죠. 그런 건 우리가 같이 또 라이브 강의하면서 곡을 선정해서 해볼게요. 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저의 가진 것이 동나지 않도록 네, 계속 채워져야 되는데 아직은 계속 우려내고 있고 이게 경상도 사투리로 울가먹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곡을 2곡 정해서 저번에 해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카피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게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자신 있는 곡으로 2곡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컨셉을 정해서 또 하거나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를 미리 올리거든요. 라이브에 대한 그거 혹시 보시나요? 구독을 하셨으면 그 구독하는 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새로 올라오는 글들이 뜨거든요. 매주 한 곡씩. 저의 고향은 태어난 건 부산이고 자란 건 울산이고 대학은 대구에서 나왔고 경상도 계속 있다가 결혼을 서울 남자랑 해가지고 결혼하면서 여기 온 지 4년 됐나? 네, 4년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매주 한 곡씩 한 곡씩도 나쁘지 않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곡 이건 진짜 감당이 안 된다 이런 곡이 있으시면 뭐 댓글로 저 댓글 다 보고 있어요. 뭐 인스타그램 DM을 주셔도 되고 블로그에 댓글 주셔도 되고 유튜브에 댓글 주셔도 되고 핸드폰에서요 골뱅이 노래하는 지혜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에센스 다 떠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떠요. 그러니까 골뱅이 노래하는 지혜 컴퓨터에서는 아직 안 되고 핸드폰에서 네이버 골뱅이 노래하는 지혜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곧 휴가철이 오죠. 그래서 제가 7월에 한 번, 아마 8월에 한 번은 이 라이브를 한 주씩 아마 못할 것 같아요. 한 번은 친정에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한 번은 남편이랑 또 휴가를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할 건데 뭘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배고파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갑시다. 12시 반이네요. 네. 라이브는 늘 이제 그 뒤에 또 올라오니까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또 그래도 라이브에 또 함께하는 분들이랑은 약간 좀 늘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 채팅으로 밖에 사실 소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채팅을 쳐야 누가 뭘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채팅도 많이 해주시고, 소통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라이브에서 만나는 분은 좀 더 친밀한 느낌이 있어요. 저 혼자만의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도 수고하셨고,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